형수를 고발한 놈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조선시대 한 여성 수사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조이. 신분은 천민이고 직업은 다모였습니다. 다모, 한자로 차다자에 어미 모자를 씁니다. 관아에서 차를 끓이고 대접하는 여자 관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이들의 진짜 정체는 따로 있었습니다. 치마 속에 쇠도리깨와 포승줄을 숨기고 다니는 조선의 비밀 수사관. 단순한 차 심부름꾼이 아니라 때로는 여성 범죄를 담당하는 특수 요원이었던 겁니다. 왜 이런 특수부대가 필요했을까요? 당시 조선은 남녀의 구분이 극도로 엄격한 유교 사회였습니다. 남자 포졸들은 양반가의 안채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죠. 부녀자의 거처를 마음대로 수색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성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이 당시 남자 관원들로는 어려웠던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다모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여자 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훈련받은 수사관. 그녀들은 치마 속에 쇠도리깨와 포승줄을 숨기고 양반가 안채로 들어가 여성 죄인을 직접 체포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의금부는 다모를 선발할 때 특별한 기준을 뒀다고 합니다. 키는 약 165cm 이상이어야 했고 쌀 5마를 가볍게 들 수 있을 만큼 강인한 체력을 요구했죠. 조선시대 여성의 평균 키가 150cm도 안 됐던 걸 생각하면 당시 기준으로는 거의 여자 거인 수준이었습니다. 체력도 웬만한 남자 못지않아야 했고요. 요즘으로 치면 상당한 선발 과정을 거쳐야 했던 엘리트에 속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다모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조이입니다. 한성부 소속의 다모였던 김조이. 그녀의 이야기는 송지양이 쓴 고전소설 다모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설이지만 실존했던 인물을 모델로 한 이야기죠. 때는 1832년. 전국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 나라에서는 식량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술을 빚는데 쌀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요. 술을 빚으면 무조건 처벌,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주는 강력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조이에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남산 근처 외진 양반집에서 몰래 술을 빚고 있다. 김조이는 아전과 함께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색 명령을 받고 들어간 안채. 구석구석 살피던 김조이는 결국 항아리 속에 숨겨진 밀주를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잡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술을 빚은 집주인인 한 노부인이 나타난 겁니다. 자신의 범행이 들통난 걸 본 노부인은 기절할 듯 놀라 자지러졌죠. 김조이는 재빨리 그 노부인을 부축해 안으로 모셨고 정성껏 보살펴 겨우 정신을 차리게 했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금주령을 어기고 술을 빚으셨습니까? 노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지병이 있는 남편이 술 없이는 밥을 한 숟갈도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합니다. 그냥 죽어가는 남편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살리려고. 노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김조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걸 신고하면 나는 포상금을 받고 공적을 세울 수 있어. 어쩌면 승진도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남편을 살리려던 할머니가 죄인이 되고 할아버지는 결국 굶어 죽게 되는 건가? 수사관으로서의 본분과 인간으로서의 연민. 두 가지 사이에서 김조이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김조이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술이 담긴 항아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잿더미 위에 쏟아버렸습니다. 이는 증거인멸이었습니다. 유일한 증거를 자기 손으로 없애버린 겁니다. 할머니, 이제 이 집에는 술이 없습니다. 김조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장으로 달려가 자기 돈을 털어 죽 한 그릇을 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굶주림에 지친 할머니에게 직접 먹였죠. 따뜻한 인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조이의 정의로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목적지는 단 하나. 포상금을 노리고 자신의 형수를 고발한 그 비열한 시동생의 집이었죠. 문을 박차고 들어간 김조이. 내가 사람이냐? 형수를 팔아먹다니.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따귀를 올려붙이고 침을 뱉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가족 간의 신의와 인류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포상금 몇 푼에 연로한 형을 보살피는 형수를 고발한 인간 말종이라니. 김조이는 그런 부도덕한 행위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당연히 일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함께 수색에 나섰던 아전이 김조이를 고발했습니다. 김조이가 죄인을 숨겨주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이에 김조이는 한성부로 끌려가게 됩니다. 한성부의 관원인 주부는 공적인 법의 엄격함을 보여야 했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했다 해도 법을 어긴 건 명백한 사실이었으니까요. 주부는 김조이에게 곤장 20대를 내렸습니다. 곤장 하나하나가 살을 파고들 때마다 김조이는 신음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피투성이가 된 김조이는 끌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부가 김조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부는 김조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법으로는 분명 틀렸다. 하지만 사람으로는 매우 옳은 일이었다. 나는 남몰래 내 의로움을 인정한다. 그리곤 열량의 상금을 김조이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관리로서 공개적으로 칭찬할 수는 없었지만 한 사람으로서 김조이의 선택을 존중했던 겁니다. 곤장을 맞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몸.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김조이는 그 발로 어디로 향했을까요? 다시 그 양반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김조이. 노부인이 놀라 급히 나왔습니다. 할머니, 이 돈 받으세요. 주부에게 받은 상금 10량 전부였습니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뗄나무랑 쌀 사세요. 이번 겨울은 따뜻하고 배부르게 보내셔야 합니다. 할아버지도요. 그렇게 말하고는 절뚝이며 돌아섰습니다.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민 신분의 다모 김조이. 그녀는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켰습니다. 출세와 포상금이 아니라 양심을 선택했죠. 자신의 몸이 곤장으로 찢겨나가도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관철했습니다. 비록 천민이라는 낮은 신분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의로웠습니다. 차가운 법의 집행보다 인간에 대한 연민과 신의를 먼저 생각했던 조선의 진정한 히어로였죠. 200년 전 조선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조선다모 김조이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자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한 트렌드 참모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